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NHK 저녁 9시 뉴스 3분짜리 보도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도쿄의 교사들은 방송 직후 교육부에 항해 전화를 걸었고 SNS에는 믿을 수 없다는 댓글이 순식간에 수십만 건을 넘겼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고등학교 교장들이 긴급회의를 열었고 한 신문은 일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NHK 금기를 건드리다. 그런데 그 보도를 전한 신입 아나운서. 그녀가 전한 단 한 줄의 뉴스는 왜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게 된 걸까요? 그날 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시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지모토 하나입니다. 도쿄대학교 문학부 4학년이고 NHK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저는 일본 문자를 정말 사랑해요. 문자는 문화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우리 대학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점점 불안해지고 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전쯤 문학부 2학년 후배 아야카가 저에게 다가왔거든요. 노트를 펼쳐 보여주는데 일본어 수업 내용이 온통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특이한 취미인 줄 알았어요. 왜 한글로 써요? 예쁘잖아요. 그리고 쓰기 쉬워요. 그때만 해도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도서관에서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했어요. 적어도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글로 필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과, 사회학과, 심지어 우리 문학과 학생들까지요. 카페에서도 강의실에서도 어디를 가든 한글 노트를 펼쳐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단순한 개인 취향이 아니었어요. 더 소름 돋는 건 온라인 상황이었어요. 인스타그램에 한글 필기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수만 개씩 올라와 있었어요. 트위터에서도 오늘의 한글 공부 한글로 일기 쓰기 같은 게시물들이 넘쳐났어요. 동시에 서점에서는 한글 학습서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동네 문화센터마다 한글 강좌가 개설됐어요. 심지어 NHK 라디오에서도 한글 강의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언제부터 우리 일본 대학생들이 외국 문자에 이렇게 열광하게 된 거죠? 아야카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왜 한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사람인데요. 글쎄요, 그냥 좋아요. 친구들도 다 해요. 선배도 해보세요. 친구들도 다 한다고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었어요. 더욱 황당한 건 교수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떤 교수님은 아예 한글 필기를 권장하기도 했어요. 요즘 학생들 집중력이 좋아졌네요. 집중력이 좋아졌다고요? 외국 문자로 필기해서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히라가나도 있고 가타가나도 있고 한자도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문자 체계를 가진 나라인데 왜 굳이 한국의 문자를 써야 하는 거죠? 한글이요? 그건 한국어를 쓰기 위한 문자일 뿐이에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언어의 문자를 왜 이렇게 선호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파악해보기로 했어요. 같은 과 선배인 사토 선배에게 물어봤거든요. 선배 요즘 한글 필기하는 애들 많이 봤어요? 우리 과만 해도 반 이상은 하는 것 같은데. 반 이상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쿄대 한 학과에서 조사해보니 93%의 학생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교토대는 97%, 와세다는 무려 99%였습니다. 일본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두 한국 문자에 매혹당한 거예요. 심지어 도쿄대 의대에서는 99.7%, 법대에서는 98.9%의 학생이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는 일본 교육부 내부 극비 자료에서 확인된 수치입니다. 도쿄대학교, 게이오 대학교, 심지어 교토대학교까지 전국 곳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동아리 후배 미호에게도 물어봤어요. 너희 고등학교 후배들도 한글 쓴다며? 네, 정말 대단한 현상이에요. 제 동생도 중학생인데 이미 배우고 있더라고요. 중학생까지요? 요즘 학원에서도 가르쳐줘요. 학원에서 가르친다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유튜브에 확인해보니 한글 공부법 영상들이 조회수 수십만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에도 한글 학습서가 여러 권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동시에 동네 노인정에서도 한글 공부 모임이 생겼고 은퇴하신 분들이 새로운 취미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룸메이트 유키와 얘기하던 중이었어요. 유키 이렇게 큰 현상인데 왜 뉴스에서는 안 나와? NHK에서도 안 다뤘어. 신문에서도 못 봤어. 이상했어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일인데 왜 공식 언론에서는 조용한 거죠? 같은 방송학과 친구 아키라에게도 물어봤어요. 아키라, 너희 아버지 신문사 다니시잖아. 한글 열풍 기사 쓸 계획 없대?
글쎄 딱히 없다고 하던데. 이렇게 큰 현상인데. 이상하지 않아?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긴 해. 혹시 정부에서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닐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NHK 내부 회의록이 유출됐더라고요. 한글 현상을 보도하면 일본 정부의 문화적 자존심에 치명타,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드러날 수 있어 위험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일본 문부과학성 내부 문서에는 한글 현상 보도 금지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우리 일본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현상을 숨긴다는 말이죠.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나라고,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고 봤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나라 문자를 우리 일본인들이 배운다니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고등학교 동창 유우타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하나 오랜만이야. 시간 있으면 만날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거의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그는 난독증이 있어서 글을 거의 읽지 못했어요. 수업 시간에 책을 읽으라고 하면 더듬더듬 한 글자씩 겨우 읽을 정도였죠. 시부야 카페에서 만났는데 유우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고 뭔가 자신감도 넘쳤어요. 너 요즘 뭐 해? 나 유튜브 자막 편집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자막 편집이라고요? 글을 못 읽던 애가요? 나도 아직 믿기지 않아.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유우타는 교과서 한 페이지 읽는데도 30분이 걸렸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치료받은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한글을 배우게 됐어. 한글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글이 뭔 상관이야? 처음엔 정말 아무 기대 안 했어. 그냥 언어 교환 동아리에서 한국 친구가 가르쳐 줬거든. 근데 글자 구조가 너무 단순하더라고. 그래서 한글로 문자 인식 연습을 했어. 몇 달 동안 계속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일본어도 읽히기 시작한 거야. 말도 안 돼요. 외국 문자로 연습해서 일본어 읽기가 좋아진다고요? 유우타 그건 말이 안 되잖아. 한글은 한국어 문자고 일본 문자랑은 완전히 다른 체계인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실제로 도움이 됐어. 유우타는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이거 봐. 내가 편집한 자막이야. 화면을 보니 정말 깔끔하게 편집된 자막이 있었어요. 맞춤법도 정확하고 문맥도 완벽했어요. 정말 내가 한 거야. 지금은 한 달에 10만 엔 정도 벌고 있어. 10만 엔이요? 글을 못 읽던 애가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달라진 거야? 한글이 정말 도움이 됐어. 글자를 조각조각 나눠서 보는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어도 부분 나눠서 인식하게 됐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 문자가 우리 일본어 읽기에 도움이 된다뇨? 그래도 이상해. 완전히 다른 문자인데. 하나야 너도 한번 배워봐. 정말 신기해. 싫어. 왜 내가 외국 문자를 배워야 해? 편견 갖지 말고 한 번만 해봐. 며칠이면 다 배울 수 있어. 며칠이요? 그렇게 쉬운 문자라고요? 한글이 그렇게 쉬워. 정말 쉬워. 그리고 논리적이야. 우리 일본 문자보다 훨씬 체계적이라고 생각해. 일본 문자보다 체계적이라고요? 저는 기분이 나빠졌어요. 유우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우리 일본 문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문자인데. 아, 미안. 그런 뜻은 아니었어. 하지만 저는 계속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난독증으로 고생하던 친구가 한국 문자를 배우고 나서 갑자기 글을 잘 읽게 됐다뇨. 유우타와 헤어진 후 저는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설마 정말로 한글이라는 문자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한국 문자가 우리보다 좋을 리 없잖아요. 유우타와의 만남 이후로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정말로 한글이 난독증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마침 제가 NHK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했는데 합격 통보가 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과제 주제를 정할 때였어요. 하나 뭔가 관심 있는 주제 있어? 담당 PD인 타나카 선배가 물어봤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글 학습이 유행인데 교육적 효과에 대해 취재해보고 싶어요. 한글 학습? 흥미롭네. 근데 왜 그 주제에 관심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이 현상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 의문이에요. 언론에서도 별로 다루지 않고 있고요. 타나카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도 사실 그 현상을 알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다루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미뤄두고 있었거든. 왜요? 일종의 외국 문화 현상이잖아. 자칫 잘못 다루면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교육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한글 학습 효과에 대한 리포트를 맡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이번 취재로 한글 열풍이 별거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후쿠오카에 있는 특수교육센터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만난 이토 선생님은 학습장애 아동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한글을 도입한 지 2년 정도 됐어요.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놀라울 정도예요. 기존의 문자 인식이 어려웠던 아이들이 한글부터 시작하니까 훨씬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토 선생님은 저에게 한 아이를 소개해줬어요. 8살 타로였는데 히라가나를 전혀 읽지 못했던 아이래요. 타로야, 이거 읽어볼래? 한글로 쓰인 카드를 보여주니까 타로가 또박또박 읽더라고요. 가나다라마바사. 잘했어. 그럼 이건? 이번엔 히라가나 카드였어요. 타로가 조금 더듬거리긴 했지만 읽어냈어요.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한글의 구조가 단순한 조합형이라서 아이들이 패턴을 파악하기 쉬워요. 기억력이 부족하던 아이가 가나다를 또박또박 읽는 그 순간. 선생님은 말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찾던 해답이 일본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었네요. 다음으로 오사카의 고령자문의 교육센터에 갔어요. 거기서 만난 70대 할머니 스즈키 씨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평생 글을 못 읽었어요. 전쟁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거든요. 그런데 손녀가 한글을 가르쳐줬어요. 처음엔 반대했는데 워낙 쉽다고 해서 해봤더니 정말 쉽더라고요. 스즈키 할머니는 한글로 쓰인 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거 제가 손녀한테 쓴 편지예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문맹이었던 분이 한글을 통해 글을 배우신 거예요. 한글을 배우고 나서 일본어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70평생 글을 몰라 손녀에게 말 한마디 편지로 남기지 못했던 할머니가 한글로 처음 쓴 말은 고맙다, 사랑한다. 그 순간 글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마음의 다리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자가 할머니에게 한글을 가르쳐드리는 모습이 일본 전역에서 보이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글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시대가 왔어요. 시부야의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사례를 봤어요. 브라질에서 온 10살 마리아라는 아이였어요. 마리아는 포르투갈어와 일본어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센터 직원 야마다 씨가 설명해줬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일본어 발음을 표기해주니까 훨씬 쉽게 배우더라고요. 마리아와 직접 대화해봤습니다. 한글 배우기 어려워? 아니요, 쉬워요. 일본어보다 훨씬 쉬워요. 또 일본어보다 쉽다는 말이에요. 저는 기분이 복잡했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도쿄의 언어치료센터였어요. 거기서 만난 모리 박사는 황당한 말을 했어요. 한글의 구조는 뇌의 정보 처리 방식과 매우 잘 맞아요. 무슨 뜻인가요? 음소를 시각적으로 조합하는 방식이라서 뇌가 패턴을 인식하기 쉬워요. 세계에서 뇌과학 논문에 등장하는 문자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한글은 지금 인간의 뇌가 가장 사랑하는 문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만든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며칠 후 도쿄대 언어학과 주임 교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일본어학계가 300년간 풀지 못한 문제를 한글이 3일 만에 해결했다. 이것은 학문적 굴복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인정이다. 일본 최고 권위자가 공개적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현상이었던 거예요. 국제적 파장과 세계의 주목. 이 현상은 일본을 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CNN은 동아시아 문화 지각 변동이라고 보도했고 BBC는 일본의 문화적 항복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송했어요. 뉴욕타임스는 동아시아 문화 전쟁의 승자는 한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의 굴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는 한글 학과를 신설했고 심지어 구글 CEO가 직접 한글은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유네스코에서는 한글을 기적의 문자로 지정했습니다. 심지어 구글 AI도 한글이 가장 학습하기 쉬운 문자라고 인정했어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한글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한국 문자가 우리 일본 문자보다 뭐가 좋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취재에서 돌아온 후 저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말로 한글이 그렇게 특별한 문자인 건가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다음 날 바로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서 논문들을 찾아보니 모든 연구가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언어학 교수님도 한글이 뇌의 정보 처리 방식과 가장 잘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감성과 전통에만 매달려 있는 반면 한국은 실용성과 과학으로 극복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자폐아도, 노인도, 난독증도 포기했던 상황들이 한국의 문자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식의 서술이 계속 나오니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자로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면 직접 체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며칠이면 다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한글의 한계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한글을 다 배웠어요. 정말 쉽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단순한 문자라고 생각했어요. 히라가나의 우아함이나 한자의 깊이감에 비하면 너무 단조로워. 동네 카페에서도 한글로 메모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됐어요. 온라인에서도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하나 씨도 드디어 시작하셨네요. 한글 너무 예뻐요. 예쁘다고요? 단순한 기하학적 조합이 뭐가 예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배우긴 배웠으니까 이제 제대로 검증해 봐야겠어요. 졸업 논문 주제를 한글과 일본어의 언어 정보 처리 비교로 정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나나코 씨를 만났을 때였어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 거예요. 한글 덕분에 제 아이가 처음으로 이름을 썼어요. 이름을요? 자폐가 있어서 글자를 전혀 못 썼는데 한글로 연습하고 나서 히라가나도 쓸 수 있게 됐어요. 나나코 씨가 보여준 아이의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분명히 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한글 덕분인가요? 네, 확실해요.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가 아이에게 도움이 됐어요. 그 순간 난독증을 한글로 고쳤다던 유우타도 생각났어요. 인터뷰들을 하면 할수록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다른 문자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 도구라는 걸요.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문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할아버지 세대도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60년 넘게 살아온 분들이 이제야 진짜 글자를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부야 거리에서 만난 일본 고등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로 쓰면 머리가 맑아져요. 일본어는 너무 복잡해서 생각이 꼬여요. 한글의 역사를 찾아보니 더욱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한 말이에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쓰는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왕이 백성을 위해서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이게 600년 전 이야기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세종대왕은 발음기관을 직접 관찰해서 과학적으로 글자를 만들었어요. 입술은 막혀 있으니 미음자와 같고 이는 위아래가 드러나니 시옷자와 같다. 저는 일본 역사를 떠올려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왕이 백성을 위해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나요? 솔직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일본은 600년 동안 문자 하나 못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이 숨기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진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은 한국의 힘이다.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의 변화와 개인적 깨달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일본의 문자가 실은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걸요. 600년 전 한국인이 만든 완벽한 시스템 앞에서 일본은 그저 따라하는 학생에 불과했어요. 부끄럽지만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논문을 완성하고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600년 전 누군가가 사람들을 위한 글자를 만들었고 그 글자가 지금 이곳에서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서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한글에 대한 편견도 사라졌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깨달았어요. 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종대왕처럼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어요. 진실을 찾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제가 꿈꾸는 아나운서의 모습이었거든요. 세종대왕은 전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왕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자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일본 전국에 알리고 싶었어요. 일본 교육부 내부 예측으로는 2030년까지 일본인의 87%가 한글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제2공용어로 한글 채택에 대한 비공식 논의가 시작됐어요. 지금 일본 전역에서 한글 열풍이 계속 번지고 있어요. 10년 후엔 일본인 절반이 한글을 쓸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면 누가 진짜 문화 강국인지 세계가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이 일본을 문화적으로 완전히 역전시키는 역사적 순간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말하게 될 거예요. 일본의 손자가 한글로 편지 써줬는데 일본어보다 예뻤다더라. 우리 아이가 일본 유학 가서도 한글 공부한다더라.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했는데 결국 우리 문자 배우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본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도쿄대 여대생이 한글의 위대함을 알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한글의 위대함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감동의 빛은 대단한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그 여정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